안녕하세요. 마흔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어머님, 아버님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늘 건강을 챙기려는 부모님들의 노고를 잘 알기에 이번에는 정말 생활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운동 이야기를 깊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만보 걷기, 건강의 지름길이다. 이 말이 익숙하신 분들, 실제로 매일 만보를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걷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은퇴 이후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아침마다 공원이나 동네 길을 걷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 걷기만 고집하면 관절이 더 빨리 닳거나 정작 필요한 힘은 길러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만보 걷기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먼저 만보 걷기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이 말은 1960년대 일본에서 만보계라는 기계를 팔기 위해 만들어낸 마케팅 문구였습니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 건강해진다 라는 단순하면서도 기억하기 좋은 문구였죠. 하지만 이 말은 어디까지나 광고였을 뿐 과학적인 근거로 만들어진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 기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무엇보다 부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근육량과 골밀도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광주에 사는 76세 이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공원으로 나가 스마트워치로 만보를 채우는 것을 일과처럼 지켜오셨습니다. 5년 넘게 꾸준히 걸으면서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자신감도 갖고 계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걷는 게 예전만큼 가볍지 않고 허벅지가 가늘어지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체지방은 낮았지만 근육량도 함께 줄어 있었고 특히 하체 근력과 손아귀 힘인 악력이 같은 연령대보다 더 낮게 측정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걷기는 분명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폐지구력을 기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단조로운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키우거나 골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평지에서만 계속 걸을 경우 무릎이나 허리 관절에 미세한 부담이 쌓이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작은 부담이 쌓여서 큰 통증이나 관절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어르신의 경우도 바로 그랬습니다. 매일 만보를 채우는 성취감은 있었지만 정작 몸속에서는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열심히 운동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필요한 건강 요소가 채워지지 않고 있던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작 내 몸의 신호와 상태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자꾸 무겁고 관절은 뻣뻣한데도 오늘은 만보를 채웠으니 괜찮다 하고 안심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걷기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걷기는 여전히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에도 좋으며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 근육과 골밀도 그리고 균형 감각인데 이 부분은 걷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만보를 고집하기보다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자극을 다양하게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르막길을 조금 섞거나 속도를 달리하거나 걷기에 간단한 근력 운동을 곁들이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루 만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보를 걸었는지가 아니라 걷기를 통해 몸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자극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보를 걸 필요가 없다는 건가? 하고 말이지요. 아닙니다. 걷기는 여전히 꼭 필요한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걷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열쇠, 바로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걷기만 고집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 근력 운동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앞서 걷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틈을 채워줄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려야 하나 하고 겁부터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자극하는 모든 동작이 근력 운동이 될 수 있고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75세 이봉기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걷는 것 외에는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매일 시장도 다니고 밭일도 하니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근감소증이라는 소견을 들으셨습니다. 근육량이 또래보다 적어 앞으로 낙상 위험이 크고 혈당과 혈압 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결과였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걷고 움직이는데 근육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실버 헬스 프로그램에 등록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가벼운 밴드 운동, 그리고 의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0분 정도. 처음에는 근육이 뻐근하고 힘들었지만 2달쯤 지나자 허벅지가 단단해지고 몸이 점점 가벼워진 걸 느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허벅지 둘레가 두꺼워지면서 다리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니 걸음걸이가 힘차졌습니다. 또 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 즉 악력이 강해지니 무거운 짐을 들 때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전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 늘어져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근력 운동을 시작한 뒤로는 오후에도 활력이 넘치고 밤에도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요즘은 직접 장을 보고 손주와도 더 오래 놀아줄 수 있게 되어 삶의 활력이 달라졌다고 하시네요. 이 사례에서 보듯이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고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며 우울감과 무기력을 완화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걷기만 한 그룹보다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건강 수명, 낙상 예방, 정신, 건강 모든 면에서 월등한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노년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 이상이 하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걸음을 걷는 데만 쓰이지 않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을 위로 끌어올려 순환을 돕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 힘이 약해지면 단순히 걷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 온몸의 건강 지표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령자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낙상입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사고가 아니라 그로 인해 고관절이 골절되거나 척추가 다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노년의 최고의 보험은 다리 근육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근육 운동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몸을 쓰면서 근육이 단단해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우울증 위험도 낮아지고 뇌 기능도 활발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을 병행한 노인 그룹이 걷기만 한 그룹보다인지 능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근육 운동이 단순히 몸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근력 운동이 반드시 헬스장에 가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의자를 이용해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 벽을 짚고 팔을 밀고 당기는 벽 푸시업,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단순한 동작도 충분히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활 속 근력 운동이 꾸준히 이어지기에는 더 적합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걷기만 고집하면 어느 순간 운동 효과가 정체되는 시점이 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단단한 다리와 팔 힘, 안정적인 균형 감각,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일상. 이것이 근력 운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걷기만 고집하는 분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까요?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지나친 걷기의 부작용과 걷기와 근력, 운동을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앞서 걷기만 고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한계와 근력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걷기와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기만 너무 많이 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노인 걷기 습관과 건강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매일 10,000보 이상을 걷는 분들 중 일부가 오히려 무릎 통증, 발바닥 염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평지를 하루에도 수만 보씩 걷다 보면 무릎 연골이나 고관절에 미세한 손상이 쌓여 회복이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손상은 쉽게 누적되고 어느 순간 큰 통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만 고집하면 운동은 하는데 왜 몸이 나아지지 않지?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을 병행한 고령자 그룹이 걷기만 한 그룹보다 정신 건강, 체력, 인지 기능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걷기와 근력 운동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걷기와 근력 운동을 적절히 섞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걷기는 주 5일, 하루 30분 정도를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00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내 몸이 가볍게 땀을 흘리고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력 운동을 최소 주 2회에서 3회 정도 더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꼭 헬스장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처럼 몸을 밀었다 당기는 벽 푸시업은 상체와 어깨의 근육을 강화해줍니다. 또 집 근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과 심폐 기능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걷기만 한 노인들보다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 40%나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란 청소하기, 장보기, 옷 입기, 계단 오르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결국 근력 운동을 한 분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운동을 할 때 숫자보다 몸의 감각을 먼저 살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0,000보를 못 걸었다 하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오늘은 30분 걷고 의자 스쿼트를 10번 했다 하고 내 몸에 준 자극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자극과 회복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운동은 절대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근육이 늘지 않고 또 하루 만에 관절이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내 몸을 살피면서 적당한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회복으로 이어가며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00보 걷기는 좋은 습관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년 건강을 지키기에 부족합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과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지만 노년에 꼭 필요한 근육과 골밀도, 균형 감각은 근력 운동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는 가볍게, 근력 운동은 꼭 챙기는 방식으로 병행하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나기, 벽 푸시업,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이어가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숫자가 아닌 내 몸을 위한 운동, 그것이 진짜 건강의 열쇠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운동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 후반부를 크게 달라지게 한다는 걸 꼭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흔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